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일반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20년간의 아프간전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탈레반 측은 아프간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아프간과 국제 정세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료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아프간 사이의 전쟁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뭐 8월 31일까지 끝낸다고 얘기를 했고요. 철군한다고 그랬고 네. 사실은 8월 30일 이후에도 조금 그 철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탈레반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묵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빨리 8월 31일로 종료하면서 네. 미국이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네, 2001년 미국과 아프간 사이의 전쟁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9.11 테러에서 촉발된 9.11 테러가 이제 2001년 9월에 발생을 했고요. 그해 10월에 미국은 아프간전을 개시하고 이어서 2011년 5월에 미군이 오사마 빌라덴을 사살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네. 2012년 2월에 미국과 탈레반이 도하에서 평화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탈레반이 대통령궁 장악 후에 승리 선언을 이뤄내고 미국과 탈레반은 전쟁 종료로 이르기까지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박현도 교수 모셔가지고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보긴 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그 바이든의 속내는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뒤따르긴 했습니다만 실제 종료 이후에도 지난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끝난 걸까 아니면 차후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전망들이 참 많았거든요. 어떤 예상을 좀 하십니까 앞으로?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자국민들이라든지 조력자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유럽 쪽에서는 계속 부탁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0일 날 첫수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영국도 조력자들 한 1,000명 정도 남겨놓고 왔고요. 네. 일본도 지금 500명 이상을 지금 아프가니스탄 남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향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좀 불신감을 높일 것 같고요. 예. 그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은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이 9.11까지 기간들이 좀 위험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9.11 전후로 해서 혹시라도 미국 본토에서 어떠한 테러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미처 지금 파악하지 못한 미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죠. 남아서 네네네네. 인질로 잡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났었을 때는 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치명상을 맞게 되거든요. 정치적으로요.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사실 불투명한 상태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좀 몇 명 정도가 미국인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은 지금 다 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 빼와지는 못한 걸로 지금 알고 그렇죠. 있고요. 네, 네, 네. 지금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8월 31일까지 민간인들을 소개를 하고 8월 30일 이후에 군인들을 천천히 좀 철수하는 걸로 탈레반하고 합의가 된 걸로 처음에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급작스럽게 지금 8월 31일 날 군대를 다 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5월 1일까지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작년 2월 탈레반과 이렇게 합의를 맺었고요. 또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4월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아프간전 공식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은 제 의견은 아니고요. 가장 협상에 밀접하게 관계했고 핵심 쪽에 익명을 요구하는 관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앞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곳은 아프리카와 시리아, 예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다 빠져요. 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상대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빠지는 게 지금 미국에 가장 미국에게 국익에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왔고 예. 의외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 지킬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네. 탈레반 쪽에서도 깜짝 좀 놀랐을 겁니다. 바이든 네. 대통령이 오히려 그냥 서둘러서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뭐 철수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철수하는 과정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예, 우리 속담에도 뭐 끝이 좋아야 다 좋잖아요. 네. 근데 끝이 참 안 좋게 끝나니까 네. 아주 멋있게 그냥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는 걸 갖다가 예. 너무 급하게 나왔다는 그런 느낌들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급하게 나오다 보니 미군 13명 정도가 죽게 되고 그거에 대한 비난이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굉장히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들이 굉장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의 조야의 정치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오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정부군에 대한 그 오판, 그 탈레반의 움직임에 대한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대통령이 내렸지만 예. 그리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고 그랬지만 그 대통령한테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중에 이제 대통령이 고른 건데요. 네네.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분명히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 위기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타개하는지도 뭐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서두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제 9.11 뭐 즈음 내지는 그 이전에 어떤 뭐 무력 도발을 미국을 향한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지금의 비판보다 더 거센 비판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거의 뭐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것 지금도 같다는 탄핵 생각 들어요. 언급을 공화당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만. 뭐 탄핵은 안 하겠지만요. 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민, 예. 그러니까 군인들 사망과 민간인은 또 민간인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혹시라도 뭐 지금 IS 호라산이라든지 그렇죠 극단주의자들이 미국민을 뭐 잡아서 인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예. 정말 미국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일 테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이 어려운 상태에 처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9.11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긴장이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은 근데 열려는 있는데 열려는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글쎄요 과연 미국을 상대로 또 다른 이런 도발을 할 것인가? 뭐 약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레반은 안 할 겁니다. 예. 탈레반 안 하는데 뭐 잃을 걸 없는 IS라든지 극단주의자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과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되거든요. 탈레반이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탈레반한테 받았던 약속은 탈레반이 지탱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떠한 형태의 테러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네. 네. 그 조건에 미군을 철수를 한 건데 만약에 탈레반이 그걸 못 지킨다면 탈레반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뭐 있는 힘을 해서 다 막겠습니다만은 뭐 네. 테러라는 게 우리가 뭐 막는다고 다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테러 말씀을 하셨지만 20년간의 아프간전은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6만 6천 명이 사망했고요. 민간인도 많이 사망했습니다. 4만 7천 명의 아프간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2,448명 숨졌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아프간전이 남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참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지를 잘 네.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전쟁이었습니다. 네. 사실 아프간 전쟁을 돌이켜 보면은요, 2001년 10월 7일 날 미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의 2달 후에 탈레반이 항복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때 마무리했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그때 받지 않았어요. 무조건 항복을 받지 않았고요. 예. 아프간 전쟁을 종식이 아니고 네. 이라크 전쟁이 끝난 2003년 5월 1일 날 아프간도 동시에 전쟁을 종식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의 주요 전쟁은 다 끝났다. 근데 아직 나머지 숙제가 남아있다는 의미의 전쟁을 계속 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과연 미국이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의심이 가죠. 왜냐면은 사실 2001년에 그냥 마무리했어도 괜찮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받지 않고 2003년 5월 1일까지 일단 끌은 것도 예. 뭔가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뭐 미국이 그동안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인적 낭비를 했었고 물적 낭비했었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 쏟아 부은 돈을 만약에 다른 데서 썼더라면 미국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지금 얘기하는 미국의 시민 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미국 자체에 뭐 의료보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 정도의 전비였으면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미국 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뭐 그 어쩌면 베트남전보다 더 치욕스럽다라는 얘기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그렇군요. 평가가 뒤따르고 있군요. 뭐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모셨을 때는 이제 그 미군이 숨지거나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짧게 좀 그 박 교수께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했던 말씀을 이제 토대로 소기의 목적 정도 달성한 것 같다 이렇게 짧게 평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이후에 또 어떤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또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탈레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탈레반은 이제 그 탈레반이 결국에는 그 아프간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어떤 세력 내지는 집권 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받으려 노력을 하겠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국제사회에 도움이 없다면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도움이란 건 뭐냐면요. 국제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사실 개정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탈레반 때문에 다 중지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탈레반이 국가를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들이 국가를 이끌려면 다시 마약에 손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약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마약 사업. 그렇죠. 마약으로 돈을 그동안 벌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으면 정상 국가는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라든지 서방에 뭐 굴복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포용적인 정부다. 정부도 전부 다 우리가 다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다 모여서 통합 정부를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요. 예. 이게 문제는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슬람 해석이 예.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가요. 차라리 이슬람으로 해석을 하면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문제가요. 예. 이슬람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자유라는 게 좀 있어요. 예. 상속권의 자유가 있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결혼할 때 내가 배우자를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들이 탈레반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파슈툰족의 관습을 따라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한테는 결혼할 때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해도 거기서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상속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슬람 해석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파슈툰족의 관습을 이슬람법에다 같이 하면서 이게 이슬람이라고 하니까 예. 이거를 벗기 전에는 여성의 인권 신장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65%에 달하는 사람들이 25세 이하고 탈레반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이런 젊은이들을 다스리려면 옛날과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달라지려면 이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해석을 만약에 좀 부드럽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엄청난 강경파와 쉽게 말하면 원건파 간의 싸움이 생길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가장 문제는 다른 종족과 뭐 협의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 세상에 대한 생각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예. 네. 여성의 인권과 소수자 인권은 없습니다. 잠깐 보여줬던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눈속임에 불구하고 저번에 나오셔서 탈레반 2.0이라는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2.0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3.0, 4.0으로 거듭나더라도 실제 근본적으로 뭐 어떤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탈레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정상 세력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뭐 2.0이 가더라도 하드웨어가 그대로면 소프트웨어 조금 바꾼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그대로 있는데 예. 아예 신제품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거는 네. 뭐 2.0 가든 3.0 가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말씀과 연관되는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서 뭐 언론 자유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 탈레반이 하잖아요. 근데 탈레반이 이제 총을 이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탈레반이 총을 들고 방송국에 진입해서요. 저 뒤에 이제 그 저희 탈레반 눈 표정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주 뭐 무섭습니다. 저희 뭐 상상하기도 힘든 뭐 그런 장면인데요. 네. 탈레반이 총을 들고 방송국에 진입해서 뉴스 진행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 진행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좀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진 속에 나온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 진행자가 무장한 탈레반을 뒤에 두고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그 탈레반이 얘기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냐?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냥 두꺼운 화장을 하는 겁니다. 두꺼운 국제사회에다가요. 네. 국제사회 두꺼운 화장하고 겉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 이걸 이렇게 하는 애들 전부 다 우리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지도부에서는 유연한 메시지를 하고 네. 근데 실질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도부 얘기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지도부는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일 있으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패턴들이 지금 8월 15일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예. 네. 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집권하기가 어렵다면 탈레반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요, 국제 정세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포스트 아프간전 전국, 중앙아시아 주도권 다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탈레반의 집권으로 제일 곤혹스러운 나라는 중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탈레반한테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반군들이라든지 이슬람에 관계된 애들과 손을 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걸 떼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탈레반이 그동안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탈레반으로서 지금 고민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잘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이들을 쉽게 말하면 진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동투르키스탄 그 이슬람 운동이 2020년 12월 달에까지는 미국의 테러 집단으로 등재돼 있었는데 미국이 2020년 12월에 테러 집단에서 해제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테러 집단이 아니에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하면서 중국에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요.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과연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 네네. 중앙아시아는 이 기존에 오랫동안 기존 정부를 넘어뜨리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들이 전부 다 중앙아시아 쪽에서 힘들면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예.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대로, 파키스탄은 파키스탄대로 파키스탄의 탈레반과 이 IS 이런 세력들이 이 아프간 쪽에서 모여서 또 직결을 할까봐. 그러니까 이 전체가 중앙아시아 전체가 지금 사실은 테러 위험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막지 못하면은 여러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라요. 예. 전체가 다 휩쓰게 되고 이란도 거기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 탈레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싫은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 그 서로가 앙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탈레반이 어떤 면은 엄청나게 만질 수 없는 아주 뭐 감자입니다, 감자.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나라들이 그냥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 구성체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각기 셈법이 다를 테니까요. 셈법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앙숙이 된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인도 파키스탄은 앙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탈레반을 이용해서 서로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각 국가들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러와 마약 때문에 네. 이 중앙아시아가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지금 열려서 어떤 나라들도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큰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참 안개 네. 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모실 때마다 저희가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와 함께요. 아프가니스탄 이후의 또 상황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